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은 서구 선진국에서 유독 높은 유병률을 보여서 선진국병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 추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연구를 주도한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강혜련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알레르기 질환하면 주변에서도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쪽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장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코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에 나타나는 천식, 피부에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환자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면역 기관의 과민 반응으로서 비염이나 천식, 피부염 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해 주신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세한 물질,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분진가루라든지 동물털, 계절에 따라서 날리는 꽃가루 등이 이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음식물들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잘 반응을 하지 않는데 특별한 어떤 유전적인 어떤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좀 날이 춥고 또 건조하다 보니까 좀 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증상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겨울철에 특히 증상이 심해지는 알레르기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천식 환자의 경우 기관지가 찬 공기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찬 공기로 인해서 기관지가 수축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즉 이제 감기가 유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온이 내려가면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과 활동이 줄어드는데 요즘은 난방이 잘 되어서 오히려 겨울에 진먼지 진드기가 더 많아지기도 해서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의 악화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찬 공기로 인한 기관지 이상이라던가 진먼지 혹은 감기로 인한 천식 비염의 악화 등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증상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치료해야 할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모두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감기에 걸리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알레르기 비염을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두 가지 질환의 차이점은 비교적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물처럼 흐르는 맑은 콧물, 눈이나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재채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에 그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이 있을 때는 목이나 코가 따갑고 전신적인 피로감이나 열감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증상을 잘 확인하셔서 두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난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약을 유지하시면서 일주일 정도 감기약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물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와 감기약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약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하고 상의하셔서 중복 처방을 받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 이 증상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약을 좀 중복 처방받지 않도록 의사 선생님과 좀 상담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 이 선진국 병이라고 불리는 알레르기 질환이 점점 증가 추세가 한풀 꺾였다 이런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최근 5년 사이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알레르기 질환을 겪는 환자 추세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알레르기 질환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아직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의 경우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해오던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이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게 어느 정도 정체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증가하던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률이 한풀 꺾이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런 알레르기 질환은 선진국 병으로 불리는데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을 위생가설이라는 가설로 설명을 합니다. 사는 환경이 도시화 산업화될수록 청결해지고 또 항생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세균에 대한 노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체내 면역계가 알레르기 질환이 잘 생기는 쪽으로 설정된다는 것이 그 가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돼 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 요인이 크지 않아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증가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청결한 환경이 조성된 것, 또 항생제라든가 이런 의학 기술의 발달도 이 질환이 점점 줄어드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률이 계속 줄어들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다는 것이지,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은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는 만성 질환인 만큼 유병률이 단시간에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공해,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발생은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앞으로 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유병률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이 평상시에 알레르기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전해주시죠. 네,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체질과 주위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노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두신 분은 비슷한 주위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 바퀴벌레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집안을 청결히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외부 환경에 있는 공해나 미세먼지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후 세안이나 손 씻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시고 충분한 햇볕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무엇보다 집안을 청결히 유지하시거나 개인 위생을 신경 쓰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강혜련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예보로 대기 상태 확인하시고 날씨가 좋으면 환기도 가끔 하시고 또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외출 시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하다 이런 소식 많이 전해드리면서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고 또 수분 섭취 자주 하시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알레르기 질환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